2023년의 가을은 유난히 눈이 부셨습니다. 하늘은 한 점의 구름도 없이 맑고 높았으며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은 풍요로운 결실을 약속하는 듯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가정에도 그 가을 하늘처럼 밝고 희망찬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의 가장 큰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던 아들 김민준 씨. 번번이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며 어깨가 처져 있던 아들이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해외 IT 기업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동남아시아의 심장부, 떠오르는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라오스. 아들의 갑작스러운 해외 진출에 부모는 서운함과 걱정이 앞섰지만 그보다 아들이 드디어 날개를 펼치게 되었다는 대견함과 설렘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그 누구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로 가장 눈부신 희망의 빛은 가장 깊은 절망의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합니다. 이 찬란했던 가을의 약속은 이내 한 가족의 영혼을 송두리째 얼려버릴 가장 길고 혹독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잔인한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희망을 품고 라오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마치 신기루처럼, 연기처럼 세상에서 그의 모든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은 의문으로, 의문은 불안으로, 불안은 심장을 옥죄는 공포로, 그리고 그 공포는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라는 결코 아물지 않을 깊은 상처로 변해갔습니다. 피를 말리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아들의 소식이 들려온 곳은 약속의 땅 라오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비극과 착취의 땅 캄보디아였습니다. 27의 점디 젊은 청년은 싸늘하고 앙상한 주검이 되어서야 비로소 지옥 같았을 이국 땅을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대체 이 성실하고 착했던 대한민국의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희망의 라오스에서 절망의 캄보디아까지 그의 마지막 2년은 어떤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을까? 이것은 한 청년의 소박했던 꿈이 어떻게 거대한 범죄 조직의 탐욕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절망으로 추락했는지를 추적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사라진 진실의 조각을 맞추고 잊혀선 안 될 목소리를 기억하는 곳, 사건 번호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운명의 분기점으로 시간을 되돌려야만 합니다. 김민준 씨의 목소리가 가족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닿았던 2023년 10월의 어느 날, 그날을 기준으로 희망과 비극이 교차했던 시간의 흐름을 밀도 높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간 표기는 김민준 씨의 마지막 연락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연락이 약 3주 전, 2023년 9월 말, 김민준 씨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착하고 성실한 대한민국의 청년이었습니다. 지방의 한 사립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그는 늘 과묵했지만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남들처럼 수십 통의 이력서를 넣으며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연이은 서류 탈락과 면접에서의 고배는 그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먼저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해 온 부모님께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압박감으로
그는 매일 밤 잠을 설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굳게 닫혀있던 그의 세상에 한 줄기 빛처럼 솔깃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대학 시절 특유의 리더십과 화려한 언변으로 많은 후배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두 학번 선배 이동진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이동진은 자신이 현재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위치한 글로벌 IT 기업의 아시아 지사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 중인데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관리 및 보안 전문가를 급하게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가짜로 추정되는 그럴듯한 회사 홈페이지 주소와 홍보 영상까지 보내주며 민준 씨를 현혹했습니다. 한국 유수의 대기업 초봉을 훌쩍 넘는 파격적인 연봉,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와 개인 차량 제공이라는 조건은 절박했던 민준 씨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자신이 믿고 따랐던 선배의 제안이었기에 그는 이 비현실적인 제안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해외 취업 소식에 걱정이 앞섰지만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큰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에 아들의 선택을 믿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연락 약 1주 전 2023년 10월 초 김민준 씨는 부푼 꿈을 안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꼭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선자 씨는 아들의 가방에 손수 만든 밑반찬과 상비약을 챙겨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것이 가족이 본 아들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직후 그는 약속대로 가족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동진 선배가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으며 회사에서 제공했다는 아파트는 호텔 스위트룸처럼 훌륭하다는 한껏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메신저를 통해 깔끔하고 현대적인 아파트 내부 사진과 비엔티안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 풍경 사진을 여러 장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환한 표정을 보며 가족들은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 처음 맛보는 현지, 음식 사진 등을 간간히 전해오며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장밋빛 미래를 향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 연락 24시간 전 2023년 10월 중순의 어느 날 저녁 8시경 어머니 박선자 씨는 아들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기억 속에 영원히 박제된 아들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화면 송민준 씨의 얼굴은 이전보다 다소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얼굴이 왜 그러냐? 잠은 잘 자냐고 묻자 그는 곧 회사에서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요즘 인수인계 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인터넷이랑 통신 환경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서 앞으로는 자주 연락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전화 안 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처럼 들렸지만 어머니 박선자 씨는 아들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아주 잠시의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를 분명히 보았다고 훗날 경찰 조사에서 울먹이며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낯선 타지 생활의 고단함과 큰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감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통화는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아 짧게 끝났고 그것이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연락 추정 시점 2023년 10월 중순의 다음 날 오후 3시경 김민준 씨는 어머니에게 아주 짧고 이상한 뉘앙스의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엄마, 당분간 정말 바빠서 연락 어려워요. 그리고 저 돈 필요한 일 전혀 없으니까 혹시라도 누가 제 이름 대고 연락해도 절대 누구에게도 송금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세상에 남겨진 그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메시지는 자신이 이미 범죄의 덫에 빠졌으며 곧 가족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직감하고 온 힘을 다해 보낸 마지막 경고이자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족들은 아들이 혹시라도 자신들이 고생할까봐 염려하는 깊은 효심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끝으로 김민준 씨의 휴대전화는 다시는 켜지지 않았고 그의 이름으로 된 모든 SNS 계정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었습니다. 마지막 연락 24시간 후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은 지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머니 박선자 씨는 아들의 휴대전화로 수백 번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라는 차갑고 절망적인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남겼던 말처럼 정말 바쁜 프로젝트 때문에 혹은 통신 환경이 좋지 않아 그럴 것이라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을 옥죄어오는 불길한 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는 그 어떤 소식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평화롭던 일상은 그렇게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부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줬다는 대학 선배 이동진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화 역시 꺼져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알려줬던 라오스의 IT 기업이라는 곳의 홈페이지는 어느 순간 접속이 불가능한 유령 사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무언가 단단히 그리고 끔찍하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해외 취업을 빙자한 거대한 사기극 혹은 인신매매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아버지 김영철 씨는 곧장 지역 경찰서 실종수사팀을 찾아가 아들의 실종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기대와 달리 미온적이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성인 남성이 자발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 현지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했거나 잠적했을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며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적극적인 수사 개시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사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현지 대사관의 영사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안타까운 상황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 및 수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대사관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곳은 대한민국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멀고 낯선 땅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그리고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아들의 행방은 묘연했고 공식적인 수사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과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아들을 찾기 위한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생업도 모두 포기한 채 아들의 사진이 담긴 전단을 수천 장 만들어 라오스 한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 필사적으로 올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지 교민이 운영하는 심부름 센터에 거액의 사례금을 걸고 아들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의미 없는 제보이거나 가족의 절박함을 이용하려는 사기꾼들의 접근뿐이었습니다. 언론사에도 몇 차례 제보했지만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묻혀 단신 기사로 처리될 뿐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 박선자 씨는 아들이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들의 사진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고 혹시라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낡은 휴대전화를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쌓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두 번 바뀌는 73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김민준이라는 청년의 이름은 점차 희미하게 잊혀갔습니다. 2025년 늦가을, 아들이 사라진 지 정확히 만 2년이 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김민준 씨의 부모에게 외교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전화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소식은 지난 2년간의 희망을 단숨에 제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절망의 선고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김민준 씨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전자 대조를 위해 현지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한 통에 가족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발견된 곳은 라오스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나라인 비극의 땅 캄보디아였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캄보디아에 있었던 것일까? 수만 가지 의문과 충격 속에서 이성을 거의 잃은 상태로 부모는 황급히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현지 병원의 차가운 영안실에서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2년 전 늠름하고 건강했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참혹했던 시간의 흔적이 온몸에 깊게 새겨진 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르고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부검 결과 사인은 장기간의 심각한 영양실조와 치유받지 못한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신 곳곳에 남아있던 희미한 멍, 자국과 오래된 상처들은 그가 단순한 병사가 아닌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년 만에 아들의 시신이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전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기 약 한 달 전, 캄보디아의 해안 도시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한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의 거점에서
감금되어 있던 한국인 남성 한 명이 목숨을 건 탈출해 극적으로 성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감금되어 있던 곳에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한국인 청년이 있었으며 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거의 매일 기침과 고열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이 한국 대사관에 전달되었고 대사관 측의 끈질긴 추적과 현지 경찰과의 공조 끝에 한 달 만에 범죄 조직이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준 씨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정황의 퍼즐 조각을 맞춰볼 때 김민준 씨가 당했던 끔찍한 사기의 실체는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해외 고수익 IT 일자리를 미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같은 각종 온라인 범죄에 강제로 가담시키는 악랄한 신종 인신매매 및 감금 착취 범죄 조직의 소행이었던 것입니다. 대학 선배라던 이동진은 이 조직의 하수인, 즉 먹잇감을 물어오는 이끼 역할이었던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민준 씨는 라오스로 입국한 직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곧바로 차량에 실려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 거점으로 옮겨져 완전한 감금 생활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 누구에게도 송금하지 말라는 말은 가족들을 상대로 한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받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마지막 이성을 붙잡고 남긴 필사적인 저항이자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가 감금되어 있던 지옥 같았을 2년 동안 그는 매일같이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라는 압박과 무자비한 폭행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아파도 약한 알도 제공받지 못한 채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이국 땅의 차갑고 더러운 방 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소박했던 꿈과 희망, 그리고 빛나던 젊음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범죄 시스템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쓰러져갔습니다. 사건의 비극적인 진실은 드러났지만 김민준 씨의 가족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은 차가운 유골함이 되어 돌아왔고 그를 죽음으로 내몬 거대한 범죄 조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남아 어딘가에서 제2, 제3의 김민준을 물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여러 국가에 걸쳐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전모를 밝히고 주범을 체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들을 유인했던 가짜 선배 이동진의 행방 역시 묘연하며 그의 신원조차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의 처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물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김민준 씨의 방은 2년 전 그가 희망을 안고 떠나던 날 아침의 모습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라오스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샀던 여행 안내 책자가 놓여 있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기회의 땅, 라오스에서 당신의 꿈을 펼쳐라라는 문구가 이제는 잔인한 조롱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들의 방을 쓸고 닦으며 금방이라도 아들이 문을 활짝 열고 엄마, 저 다녀왔습니다 하고 웃으며 들어올 것만 같다고
눈물로 밤을 치새웁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무겁고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한 성실했던 청년의 꿈이 이토록 허망하고 잔인하게 꺾이는 동안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끝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좌절하고 내몰린 청년들의 절박함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저 검은 유혹들, 그리고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는 자국민 대상 범죄에 대해 너무나도 무력한 우리의 외교적, 법적 시스템. 김민준 씨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이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김민준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은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라진 아들을 찾아 지옥 속을 헤맸던 2년의 시간, 그리고 아들의 싸늘한 죽음 앞에서 남은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 이들의 고통을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있었음을, 그의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고 그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힘겨워하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번호 제로였습니다. 부디 이국 땅에서 외롭게 쓰러져간 젊은 영혼이 이제라도 모든 고통을 잊고 평안히 잠들기를,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무너진 가슴에 아주 조금이라도 위로가 깃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